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, 개물림 사고 어제에 이어 오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. 남 변호사님, 어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하면 과실치상, 과실치사 뭐 이런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과실치상, 과실치사가 다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. 네.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아예 금고도 없습니다. 벌금밖에 없고요. 네.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2년 이하의 금고,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징역도 아니고 금고형만 네. 정해져 있습니다. 뭐 금고도 어쨌든 교도소를 가는 건데 실제로 금고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러나요? 이런 네, 금고를 선고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. 네. 네, 특히 개 물려서 사망한 경우에 금고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. 네. 사망이 아니고 상해의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밖에 안 하고 네.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금고까지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. 네. 뭐 일단 죽지만 않으면 아무리 크게 다쳐도 뭐 교도소나 이런 거 갈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네요. 네, 벌금 안 내서 노역장이 유치되지 않는 한 네. 그런 일은 없게 되겠습니다. 개 주인은 그렇다고 치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이 개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, 통상? 지금 개와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동물보호법 하나밖에 없는데요. 네. 동물보호법은 법 자체가 학대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물어서 어떻게 한 개를 네. 격리하거나 뭐 또는 다른 조치, 흔히 안락사가 얘기되는데 그런 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. 오히려 동물보호법에서 격리 조치나 이런 것은 보호하거나 구호하는 경우, 구제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개에 대해서 격리하는 조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뭐 이렇게 어떤 개들은 뭐 습관적으로 사람을 물고 뭐 여러 번 물고 그래도 그 개에 대해서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없다는 거네요? 그렇죠. 뭐 개 물리던 사람이 네. 물리는 차원에서 자기 정당방위 차원에서 개를 뭐 죽인다거나 네.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게 따로 정당 행위냐 뭐 정당 방위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될 것이고요. 네. 그렇게 사고가 난 뒤에 개는 물건이라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처벌하거나 또는 민사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네. 개를 따로 어떻게 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. 민사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, 보통? 민사소송은 이게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. 네.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요. 네.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책임이 더 인정되는 게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뭐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네.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이제 물렸으니까 치료비, 그다음에 혹시 치료하느라고 일을 못 하게 됐거나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제 손실,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,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,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. 네.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, 네, 손해배상이.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치료비 자체도 뭐 네. 크지 않을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계산되지 않을 것이고요. 게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율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장애율 같은 게 좀 인정됐을 때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장애율이 인정될 정도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손해액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치면 손해액은 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단 뭐 손해배상이든 뭐든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뭐 좀 방안이나 이런 게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지금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은 목줄 그리고 입마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요. 네. 과태료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. 흔히 네. 말해서 형사처벌 조항도 없고 과태료 조항만 있고 금액도 낮으니까 별다르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. 흔히 뭐 속된 말로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거나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단속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점 때문에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뭐 개물림 사고 저희도 현장 기획으로 집중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나한테야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뭐 성가시거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. 잘 들었습니다.